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오늘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낮 최고 기온 32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울진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 곳곳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가려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장사 상륙작전이 영화로 제작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투가 치러졌던 영덕에서는 생존 학도병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진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영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69년 전 군번도 없는 10대 학도병 700여 명이 참전해 139명이 산화했던 영덕 장사리 해변에서 그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팔순의 노인이 된 생존 학도병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먼저 간 전후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지만 올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가려 잊혀진 전쟁으로 불려온 장사 상륙작전이 영화로 제작돼 이제는 널리 알리고 기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 지난 날을 알림으로 해서 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위기에는 젊은 사람도 일어났어야 된다 하는. 기념식에는 영화 제작진도 참석해 복원된 상륙함 문산호 전시관도 둘러봤고 이어서 열린 시사회에서 생존 학도병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70여 년 전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그런 숭고한 희생 정신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또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할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 곽경택, 김태훈 감독이 연출을 맡고 김명민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 장사 상륙작전의 모든 전개 과정을 담았습니다. 오는 25일 개봉할 예정이어서 장사 상륙작전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덕군은 부실공사 소송으로 개관이 늦어진 문산호 전시관을 올 연말 우선 임시 개관하고 영화 촬영지도 전국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오늘부터 사흘간 시청 앞 광장에서 운영합니다. 판매되는 물품은 포항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과 선물, 제수용품 등입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다소 비싼 제품도 있지만 직거래여서 시중가보다는 1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에서 다양한 할인 판매 기획전이 이어집니다. 먼저 11일 수요일 특가 이벤트로 24농가에서 준비한 제수용품을 시중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이와 함께 11일까지 매일 20농가의 과일과 육아, 건강기능식품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합니다. 또 사이소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5천 원 할인 쿠폰을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3년 전 학교 운동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파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던 학교 72곳에서
유해 물질인 환경 호르몬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중학교 운동장 트랙이 흰 천으로 덮였습니다. 농구장은 아예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우레탄에서 환경 호르몬 성분인 유해 물질 프탈레이트가 허용 기준치 이상 나온 겁니다.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긴급히 조치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우레탄과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 1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최고 5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유해 물질이 과다 검출된 곳은 대구에서만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20곳, 고등학교 10곳 등 모두 72곳에 이릅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인데 2017년부터 우레탄 운동장에 쓰지 못하는 금지 물질에 포함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프탈레이트라는 어떤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어떤 검사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레탄에서 나온 먼지 등이 호흡기로 유입되면 생식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달 말까지 우레탄 소재 트랙과 운동장을 철거합니다. 교육청은 2016년 운동장에서 납성분이 검출돼 수백억 원을 들여 우레탄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줄 알았던 72개 학교에서 이번에 환경 호르몬을 뿜어내는 유해 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방공항 대부분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포항공항도 11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안공항이 가장 많은 137억 원의 적자를 냈고 여수공항 135억, 양양공항 131억, 울산공항 118억, 포항공항 117억 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김해공항은 1,239억 원, 김포 1,252억 원, 제주 809억 원, 대구공항은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수공항의 흑자로 만년 적자 공항을 지탱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2012년 딸이 받은 동양대학교 표창장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위조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고 여당은 양식이 제각각인 표창장이 10여 종 이상 존재한다며 조국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표창장 위조의 근거는 대학 본부에서 관리하는 표창장과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1년 번호 양식이 다른 동양대 표창장을 18개나 확인했다며 위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동양대의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1년 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딸의 봉사활동 기간이 정경심 교수 부임 이전부터 기재된 건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거는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데? 야당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표창장 원본 공개를 거듭 요구했지만 따님의 표창장 그 사진 여기 띄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한 번 보면 1초 만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도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총장님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25년간이나 총장 하시면서 그 많은 발행한 상장과 표창장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위조가 아니더라도 당시 어학원장인 정경심 교수가 딸에게 셀프 표창을 한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후보자 딸이 자원봉사를 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개발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개 지구가 선정돼 정부 예산 1,03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정부 예산에다 도 예산을 보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및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도는 사업 공모를 앞두고 대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성 검토 자문위원회를 가동해 부족한 점을 보완한 끝에 신청 사업이 모두 뽑혔다고 설명했습니다. 1969년 건립돼 수산물 저장과 얼음 창고로 사용되었던 포항 수협 냉동 창고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해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도 모을 계획입니다.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제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어업인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냉동 창고가 예술을 만나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영하 40도의 냉동고와 쇠빙기, 송빙교 같은 오래된 설비들은 그 자체로도 볼거리이며 빛을 이용한 미디어 작품은 과거와 현재 만남을 환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공간 자체도 낡고 오래됐지만 그 심플함이 갖고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기억들이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걸 다시 기억을 하고 되새김질을 한다면 이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폐업된 공간이 공개된 것은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맞아서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영화제와 미술교육, 인문학 강의 등 20여 회가 열립니다. 포항시와 함께 역사를 함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포항의 새로운 문화도시로의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을 아로새긴 냉동 창고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축제 기간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 소식입니다. 2019 추석 특집 공연이 경주 교촌 한옥마을과 월정교 일원에서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특별전 제로가 포항시립미술관, 마티아스 그른의 조성진 그리고 슈베르트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도내 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외에도 포항 양악시장과 오천시장, 구룡포시장 등에서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정차와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운영하는 동궁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한복을 입고 오는 입장객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궁원 입장료는 어른은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입니다. 동궁원은 또 추석 다음 날인 오는 14일 동궁원 안 느티나무 광장에서 첨 행사와 나눔 행사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오늘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낮 최고 기온 32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울진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 곳곳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